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종소 7화 스페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야, 저희가 박수를 쳤습니다만은 어둡다 오늘. 어둡다 오늘. 아주 참. 환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화 변정소 스페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드려야겠죠. 네, 빨간 공장의 제주지사장이었습니다만 내부 인사 정책에 반발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뛰쳐나오셨습니다. 변호사이면서 전직 농부, 이제 다시 현직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미래농부.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한때 보수 정치인이었으나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하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합니다. 밥 먹고 살면 되니까요. 예,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먹고 산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먹고 사는 거, 요거 예. 왜 정치적으로만 먹고 삽니까? 사회적으로 먹고 살아요. 나도 인사 좀 네, 합시다. 아유, 이게 참 정말 앉으려고 하셔 이분이. 참, 예. 아니 그런 우리 좌용진님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분에 비하면 나은 것이다. 그래도 이분에 비하면, 네, 너무 앞선 시대에 태어나서 시대를 잘못 만난 정치의 비운의 아이콘, 언론 전문가이시죠.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우윤택님은 여전히 파란 공장 소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는 소속 공장이 없으십니다. 우리 좌용준님께서 새로운 공장 만들어야죠. 새로운 공장, 예, 새로운 공장. 답변은 간단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변정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저희가 지난 6회 에피소드 이 강 건너 남의 집 공천 구경하기 이렇게 다뤄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 이렇게 보고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댓글도 주셨는데 댓글이 2개 달렸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최고 화이팅합니다. 힘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소리가 쏙쏙 들어옵니다. 국힘이 잡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올리는 며칠 후에 바로 잡음이 생겨버렸다는. 네. 왜 우리 그 파란 공장을 응원하는 댓글은 없었을까요? 이게 또. 뭐 딱히 할 얘기 없습니다. 네. 요 댓글 혹시 보셨는지? 못 봤습니다. 예. 요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최고 화이팅! 무엇이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싸늘해졌어. 중간에 말씀하신 취지를 하나 굳이 인용하자면, 네네. 최근에 이묘한 전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는 취지 발언과 관련해서 그분을 설명하면서 명문가 출신이다. 명문가 출신이다. 호남의 명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예,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명문가라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 수준이라면 국가를 바꾸거나 우리 민생을 보듬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사고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게 실언인지 단순히 실언이겠지요. 서울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 집 나오더니만 되게 까칠해지셨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맞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새삼스럽게 가문 하나 가지고 뭐 그 선수 그 어록으로 해서 헛소리하고. 네. 응?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시대를 잘못 읽은 발언이라고 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네. 우리 이조 시대 고려 시대를 고려 시대로 돌아가는 발언이잖아요. 예. 단순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은 현대사에 비추어서 한 언행이라 그나마 봐줄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명문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는 거는 뭐 음소 제도라든가 이런 뭐 예. 아주 그 알겠습니다. 고려 시대, 알겠습니다. 뭐 이조 시대 이런 걸 연상시키는 발언이라 예, 조금 알겠습니다. 특별하다고 느꼈죠. 예. 저 그런 우리님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자용진님께서 요즘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저 일부 시청자분들의 지난 6회 방송 바람과 뭐 희망이 섞인 이런 댓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7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하게 원 포인트로 오늘 좀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에 이제 그 후보자 면접 후에 한 20일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 제주시갑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 제주시갑 선거구에 대해서 지난 5일이었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고광철이라는 인물을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김영진 전 당협위원장께서도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야, 저 지역 정치에서 듣보잡이라는 이 세 단어를 이 삼음절을 제가 들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인지도가 없어. 예. 야, 누구야? 야,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야, 연락처 누구 가진 거 있어? 기자들 사이에 요랬던 후문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략 공천의 그동안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 변정소에서 특히나 우리 좌용진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물이 아예 인지도가 높거나, 그리고 이제 지역구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이게 전략 공천의 요건이다 싶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략 공천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중앙당에서. 아, 중앙당에서.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공천을 줘야 되니까 예. 그냥 준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기존에 신청한 사람을 배제하니까 거기다 우선 추천 또는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냥 아무나 주고 그냥 포장은 그럴싸하게 전략 공천이라고 부른다. 인지도 없는 사람 주면서 그나마 전략 공천이라는 우선 추천이라는 또는 이런 용어를 붙여줘야 인지도 그나마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한 거라고. 아,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대단하고 뭔가 이 정치적으로 뭔가 엄청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주시갑에 딱 갖다 놓은 것처럼 유권자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 거겠죠. 국민의힘이 많이 똑똑하네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똑똑한 게 아니라 잔머리죠. 그게. 이제 그 점에서 네. 도민들을 속이고 네. 우리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당원들을 속인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속였다는 표현을 쓰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속인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속인 것이다. 또한 납득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이 비대위원 맡으면서 공천과 관련해서 이기는 선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는 선거.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하기. 공정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 사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도민들도 속인 거잖아요. 도민도 섞고 나도 섞고 도당위원장도 속고. 오래 속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계속 나온 거를 축하드립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게 사실 그 오늘 우윤택님께서는 자기는 그냥 뭐 오늘 주제로는 내가 굳이 할 얘기가 없다. 나는 좌용진님 하시는 얘기 그냥 옆에서 그냥 요렇게 그냥 양념이나 딱딱 치면서 그냥 오늘은 경청하는 자세로 있으시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왜냐하면 4년 전 총선을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당시 4년 전에 이제 그 제주시 갑에서도 송재호 지금 현역 의원이 이분이 전략 공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출마를 준비하시다가 전략 공천 얘기를 딱 했을 때 굉장히 그때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지시고 심지어는 그때 박희수 전 도의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이때하고 이게 결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때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게? 예, 조금 다른 게 예. 그때는 다선 의원이 불출마했을 경우 그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해찬 공천위원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 여러인 지역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정말 뛰어난 경쟁력을 현지에서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열애시키고 그렇지 않고 다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은 전략 공천하겠다는 원칙이 아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래서 그 경쟁력 있다라고 그때 박희수 후보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는 그렇게 현저하게 경쟁력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송재호 의원 전략 공천에 대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뭐 모든 지역민들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당내에서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그런 게 있었죠.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민주당 상황이긴 한데요.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네. 아 그렇죠. 제주시 갑이 네, 제주시 그렇죠. 갑이. 예. 민주당이 절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해서 저 본선에서 싸워볼만 하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라는 그렇죠. 표현을 써서 완전히. 국민의힘 갑지 입장에서는 갑지역이 험지 중에 험지거든요. 그런 험지인데 험지에서 묵묵히 외연을 확장하고 출마를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을 빼고 예. 전혀 무명인 사람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전략 공천이나 표장해서 갖다 놓으면 그는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양만 갖추겠다는 것인지는 그 의문을 저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상당수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저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재호 의원이 4년 전 전략 공천 받은 상황과 현재 갑 지역에서 고광철 우리 국민의힘 그렇죠. 후보가 전략 공천 이름으로 공천받은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이게 또 그렇게 보면 또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 그러면 당이 전략 공천을 했다고 해서 뭐 어쨌든 후보 본인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어쨌든 후보로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광철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열세 지역에서 본인이 전략 공천을 받아본다 한들 이게 어떤 뭐 득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바라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본인도 그럴 것이고. 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4년 후를 노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행보를 하기 위한 뭐 중간 과정인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어느 모로 보나 상식선에서는 정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 갑자기 장수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진을 다 구성해놓고 장수를 교체하면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투에서 불리하거든요. 중앙당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갑은 아직 우리가 장수를 임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 장수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에 대한 명확한 너는 장수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죠. 사전에.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애초에 20일 이상 굉장히 그 지휘권의 공백을 만들어둔 것 자체가 문제다. 중앙당으로서는 이 전투에 이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우리 좌용진님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리라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우윤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진 후보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정치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뭐 비난하고 말고는 일단 빨간 공장 내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예, 예, 예. 아니 본인이 정말로 아쉽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 김영진 후보가 그동안 바닥 다지면서 정말로 사실 고생한 거는 저도 후보 잠깐 할 때 보면 예, 예, 예. 정말 애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상대당이지만 예. 상대당 빨간 유니폼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실하게 했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비난보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심각한 얘기를 자꾸 유머로 만드셔. 사람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존심이 있고 그렇죠. 정치에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네,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면 그 결과가 반사적으로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용기를 높이 사는 편입니다. 네, 결과가 그런 거지. 그 결과가 민주당 측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만을 드러내놓고 김영진 예비 후보를 비판한다는 거.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유택사 그렇다는 거 비판한다는 시각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달리 그렇죠. 생각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아니 얘기죠.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실하게 고생같이 대선 때부터 같이 사람 대선 때부터도 윤석열 그랬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일조를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 가도 김영진 후보는 나타났었거든. 그렇게 성실하기 어려운데 참 열심히 한다. 안타깝다는 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을 지금 굉장히 위트 있고 좀 덜 무겁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시나 이거 보시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참 명언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명언입니까? 사람에겐 자존심이 있고 정치에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다. 이거 영화 대사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에겐 인격이 있고 국가에겐 국격이 있는 것이다. 정치에도 격이 있어야 된다. 이 격이 이번에 무너졌다. 파란 공장, 빨간 공장 다. 그렇죠. 네. 동의하십니까? 꼭 격이 무너졌다는 근데 거에 대해서. 우연하게도 갑자기에서만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참 왜 그럴까? 뭐 함덕 출신이라고. 예. 함덕. 거기가 갑이 요즘 좀 이상합니다. 전부터. 이거 뭐 어떤 게 이제 갑자기 또 출신을 얘기하시니까 또 아니, 다른 지역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서귀포-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고광철 우리 지역 후보는 출신이고. 제주시 함덕 출신이고 그 전에 송재호 의원도 표선 출신이시고. 표선. 그러니까 외부 지역 출신들이 이 겨루는 곳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정치에 있어가지고 또 꼭 그 지역 출신 요건 이제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재미로, 해달라고 해서 예.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죠. 그 김영진 후보 탈당하기 전에 네. 혹시 우리 저 좌용진님과 혹시 상의라든가 좀 요런 뭐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저 카운셀링 요런 게 좀 있었는지.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나 나가쿠다 해가지고 요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뭐 아무하고 인원 안 하고 발표되는 순간 예. 탈당계를 딱 써서 조용하게 썼고요. 예. 뭐 영진이는 그 다음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좌용진님께서 먼저 탈당계를 먼저 쓰시고 네. 에이 진짜 먹같네 해가지고 쓰시고 뭐 같은 게 아니고 정치적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네. 예. 나라도 이런 거죠. 가끔 보면 이게 우리 구한말에 위정척사파와 같은 그런 좀 결기가 있으신 분이셔요. 또 우리 좌용진님. 아무 그런 결기는 없습니다. 상식에 따른 결기는 좀 갖고 살고 있습니다. 상식. 아니 그 혹시 그 뭐 저 국민의힘 중앙당사 가가지고 뭐 좀 이거 띠둘러매고 뭐 요런 거라도 좀 하시든가.
제가 후보였으면 예. 혹모를까 예. 내가 뭐 배척당한 예비 후보자였으면 아하. 중앙당 항의하겠지만은 나는 우리 제주도당을 이렇게 좀 홀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로서는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내 혼자 의사 결정하면 되지. 뭐 동네 시끄럽게 서울까지 가서 비행기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럼 했죠. 실제로 좀 이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빨간 공장 그래도 나오시기 전에 내부 분위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누구하고 내가 사표 내는 걸 우리 직원 한 사람밖에 몰라는 게 무슨 분위기를 아니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전혀 인지도가 없는 인물의 전략 공천 소식에 대해서 응, 다 놀랬죠. 아 누구냐 고광철에 나한테도 고광철에 네. 아느냐고 우리 저 당원들이 많이 물어봤으니까. 누구과 하는 우리 예. 정말로 고광철에 누구가 알아줍니까 하면 들어봐주게. 아 아는 나도 사람이니까. 모르게요. 응. 나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요렇게 지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정당 정치의 어떻게 보면 그 뭐 하나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이 지역 주민인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유권자들의 어떤 뭐 정서라든가 어떤 뭐 어떤 그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걸 너무 무시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좀 그런 파격적인 공천 아닙니까 이거는 또. 그래서 제가 그 장기화되면서 중앙당에다가 소통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하다가 모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길래 그 모 인사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로도 올렸고 그 당시는 뭐 사무총장도 전화 왔었고 공관위원장도 전화 왔어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해도 총선으로 기준으로 해도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 후보 제가 반대한 모 후보 검토할 때까지만 해도 다 이게 고광철 예비 후보는 떠오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찾지 말고 지금 김영진 후보를 공천 줘서 하는 것이 지금 상승하는 우리 국민인 분위기에도 부합할 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좀 갖춰졌다고 본다. 내가 나서서 열심히 도와서 최선을 다할 테니 김영진을 공천해주면 좋겠다. 내 도당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지금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가.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도 그 보고서에 대한 이런 방구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며칠도 채 지나기 전에 고광철이라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 제가 자존심 건다고 그랬거든요. 예. 망가졌어요. 그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희망이 없구나 안 느끼겠습니까? 사표 쓴다. 내가 쓴다 이거. 예.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단순하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용산에서 대한민국이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이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 소외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전 제주도가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형적인 면모를 이번에 용산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제주 지역에 대한 그 어찌 보면 정성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정성 자체가 약체 지역이긴 했지만 약세 지역이긴 했지만 을 지역의 김승욱 후보 전 당협위원장을 후보 만들 동안도 발목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못 움직이게. 예. 그럼 뭐 명함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당협위원장 보류, 보류, 후보 보류, 그리고
저기 김영진 당협위원장 열심히 했는데도 갑자기 또 보류. 서귀포 그 둘이 경선할 때도 뭔가 석연치 않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제주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 소외와 지역 무시가 전형적으로 용산의 국가 정책부터 시작된 체질화됐다. 보여지는 네. 한 사례이다라고 아하. 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 중앙에 가서 정말로 좀 그 지역 소외를 극복하고 열심히 잘 싸워줘야 되는데 사실 21대 국회도 그런 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민주당 180석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소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진지하게 좀 싸울 때 싸우고 요구할 그렇죠. 거 요구하고 그게 도민들을 대변하는 것인데 너무 좀 얌전한 의원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이 좀 들어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이게 선거와 다른 거기서 보조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왜 제주 지역을 홀대하냐면 우리 특히 공항 찬반이 뭐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혹자들은 저기 제주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건 행정에서 그렇죠.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예. 대통령 의지 앤드 국토부 장관의 그렇죠. 의지 앤드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8년간 끌어오는 과정에서 제주도지사 그 기간 동안은 대부분이 원희룡 전 지사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으로 또 올라가서도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고 고작 한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아닙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쪽 사람이니까 그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돌린 측면도 있다. 이제 자기 고백이신 겁니까 이제? 아니 고백이 아닌데 저는 늘 예.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 도당위원장 할 때도 원희룡 장관 빨리 해라. 아직도 기본계획 교시가 안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 반면에 그 육지부에서 진행되는 공항들은 진행 로드맵 이행 속도가 일사천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덕도 신공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대구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오고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정부의 홀대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의 홀대 또는 우리 도지사의 홀대, 전직 도지사의. 오영훈 지사는 별로 뭐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옳은 소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원 시절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지사 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제주 도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환경 문제 이것만 좀 그렇죠. 검증만 쟁점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전향적인 자세라고 보여지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민주당 정권 뭐 우리 저 윤석열 정권 할 거 없이 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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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치 현안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 제공항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정말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제공항 처음에 여론조사하고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그러더니 갑자기 뭐 지역 주민으로 바꾸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가지고 이제 뒤집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원희룡 지사는 갈등을 통한 자기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사실 그냥 일로서 내가 일을 잘해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전형적인 지금 홍준표 요번에 김달삼 얘기처럼 아, 갈등을 통해서 내 지분을 확보해 간다라고 하는 전형이거든요. 이게 또 원희룡 동의합니다. 지사가 가장 잘 쓰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누군가를 예. 보여주기 전에 갈등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어내는 꼭 뭔가 전선이 만들어졌을 때 투입되는 그때만 예. 그 전선을 만들어야만 되는 예, 그리고 예, 갈등을 예. 만들어야만 되는 영리병원 때부터 그랬고 갈등 속에서만 이름이 있는 아, 맞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처음에 그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도지사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유 원희룡 도지사 맞네. 뭐 기자들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의회와의 그때 예산 갈등이 크게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 뭐 풀 예산 뭐 무슨 뭐 쌈짓돈 예산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또 약간 긍정적이거나 나름대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 저는 그때 그 갈등을 이끌어 나가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이건 게임을 하는 사람이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딱 아까 교수님 딱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전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플레이를 해야 이게 자기 존재감을 그렇지.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보조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만 더 잠깐 보태자면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은 갈등을 조장해서 이용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있다. 제가 얘기한 그렇죠. 이런 맥락이 있어요. 어쩌다가 또 갑자기 전 도지사의 성토장이 돼버렸네. 아니 예. 지역소에 얘기하다 아니, 보니까 아 그렇죠. 예. 정치 얘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제주도 정치 그 서울시장 나갈 때 서울의 아들 했다 제주에 와서 관덕정에 도지사 출마 선할 예. 때 제주의 아들 어머니 해가지고는 원희룡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울 가서 뭐 이거는 이제는 인천 시민요. 인천 시민. 그 아까 시작 서두에 그 저는 우리 양평 시민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기 착각이었지만 좌영진님이 말씀하셨지만 명문 가문이다 보니까 엄마가 많아. 아들. 서울에 아들 했다가 네. 뭐 제주 아들 했다가 양평 아들 했다가 김건희 아들 했다가 뭐 하여튼 많아. 뭐 김건희 아들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고. 아이고 예. 김건희네 집 사위지 그게. 더 이상 양평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저기 장모님 댁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 위험하지 되겠네. 않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을 예.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 우윤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 논평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 맞아 그 대통령께서도 그 취임 전에 풍자와 해악에 대한 거는 철저히 보장을 하겠다. 아니 보장 법적으로 그리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 게 그 열차 그 그림 만화. 그 그림을 잘못 그렸겠지. 자 어쨌든 여기서 조금 이제 주제를 좀 전환해가지고 뭐 어쨌든 제주시 갑의 그 전략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요 뭐 1년의 파동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전 이게 깜짝 놀란 게 뭐 그래 우리 좌용진님께서 탈당을 하실 수 있어 뭐 그렇다고 봤는데 어머나 무소속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일단은 요거 좌용진님 얘기를 듣기 전에 요 뉴스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이 형이 이제 막 나가는 거 아니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다. 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다.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예. 저는 이제 그 마구 혼내주십시오. 허영진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좌영진님께서 완전히 그 색당을 못 벗었다.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에 대한 가르침이라거나 그 당의 질서를 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텐데 저는 그 후배로서 또 그 옆에 가까운 지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좀 그쪽 당의 애정을 끊어야 완전하게 이제 탈당을 한 것이다. 아직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그 당에 애정을 하겠다는 애정이 있다는 겁니까? 가르침을 이거는? 주겠다는 거죠. 이야.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자유이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예. 대답. 예, 이따 하시고요. 이따 하시고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예, 그 얘기한 대답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무소속 출마는 자유지만 뭐 당선된다고 다시 받아주진 않을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제발 허용진 보고 다시 들어와 달라고 사정이나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당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번 일을 끝으로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그 일정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겁니까? 뭐 이게 진행 속도가 예. 갑자기 너무 높아진 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아뭐 비약이라고 하시죠. 정당에 꼭 들어가서만 보수 진보 정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고요.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회 발전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예, 예, 예. 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뭐 보수적 생각, 또 민주당 소속이라면 더 진보적 생각 이런 틀에 구애되고 생활을 아하.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사람 살아가는 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다 정치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사람이 예, 정치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가 뭐 변정수 하는 것도 정치죠. 뭐 일종의.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어제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 같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또 자기 유리한 것만 보도를 보고 모르는 건 보도를 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잖아요. 그렇죠. 늘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또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겁니까? 그 한동훈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근데 뭐 자기가 뭐 받아주네 만에 예.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를 아무리 내가 빨간 공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정당은 국민들의 것이에요. 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의 것이지. 이번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 보면 마찬가지. 뭐 우리 사천 얘기 많이 하지만 예, 예,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윤석열이만 없으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들이 나는 시정일관 그 한동훈의 깐죽거림에 예. 이게 좀 환멸이 오는 거거든요. 아, 예.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그러면서 무슨 갑자기 국민들의 반이고 대통령을 지지해 준 사람이 과반수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 민주당보다 많으니까 된 거잖아요. 예. 과반수는 아니지만 이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뽑아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대변해야 될 정당의 비대위원장 따위가 내 거다, 이 당은 내 거다라고 하는 태도는 어디 계약직 주제, 어, 예, 종신직도 아니고. 뒤에 3년 남은 대장이 예. 이제 요번에 되면 4년 남을 사람들이 왜 3년 남은 대장 눈치 보냔 말이야. 3년도 너무 길다고 조국 전 장관은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태도들이 국민에 대해서 아주 오만방자하고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태도들이다라고 봐요. 예. 국힘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의 포인트에서 또 우윤택님께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분노를 표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여든 분노 안 하면 정치적 감각, 예. 저거 사회생활적 감각이 좀 모자랄거든. 평균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우윤택님이.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공감 능력이 좋으십니다. 네. 우윤택님께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내가 예. 빨간 공장 물이 덜 빠졌다라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출마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예. 이 탈당을 결행하고 나서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권자들 보고 이렇게 홀대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나설 사람이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나서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어차피 총선 준비는 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뭐 등록하기 전까지만 결정하면 될 거 아니냐. 예. 여론도 유권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고
나서게 된다면 뭐 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생각하는 있죠. 분들이 네. 많을 수 있으니 그게 아니다. 내가 총선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민주당이니까 내가 보수라서가 아니라 민주당하고서 싸워서 이겨달라는 주변의 요구니까 내가 충분히 싸울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이 서면 출마하고 예. 그 판단이 안 서면 접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혹자는 뭐 10% 15%에서 선거자금 돌려받아 정도가 되겠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깃발을 들고 나선다면 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민 대상일 뿐이지 그 몇 프로 득표하느냐는 나는 안중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출마를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미워서 중앙당이 미워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뭐 출마 안 하겠다고 한 지가 1년 다 돼서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이 안 할 거라고 인식을 해버린 상대에서 지지율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출마할 거로 인식하던 시절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서귀포 지역에서는 우리 보수 지역에서 제가 지지율을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당협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런 거죠.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네. 지역에서 10년 활동했는데 뭐 당협위원장이나 타이틀 줬다고 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팍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수박 농사에서 수박 많이 나눠준 거 아닙니까? 수박을 많이 나눠주지. 중의적인 표현인가요? 아니 원래 수박 농사죠. 저는 뭐 원래 수박은 수박은 저기 나만 안 주고 5천 원씩 예, 돈 안 줬잖아요. 5천 원씩 받고 팔았어요. 아무튼 그저 우리 저 5천 원씩. 좌용진님의 그 요 모든 탈당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자회견 영상을 여기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 그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다 끝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빨간물이 안 빠져서 국민의힘의 경종을 울리려는 게 아니고요. 출마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의 공천은 아니 된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공관위원장이든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예. 이 위임받은 사람이 당원의 뜻에 거슬려서 공천을 한다는 것은 위임이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위의 권위와 혼합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이 뽑은 겁니까? 아니죠. 위임된 권력 누가 당원들이 위임한 당원들이 위임한 최고위원회 같은. 그래서 현역 의원들하고 해서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원들이 위임한 거니까 용산에서 협박한 겁니까? 의원들을. 일단 당원들이 위임한 거라고 봐야죠. 용산에서 협박하려면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어쨌든 의심이 들더라도 그렇게 방송에서 단정적으로 좌용진님께서 어쨌든 진짜 거의 지금 뭐 거병을 할 기세이신데 지금 거병이라는 게 이게 대의명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도민들의 공감대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실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실력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을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조직과 자금,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정책 설계 능력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항상 준비된 허용진입니다. 그런 거 갖고 세상. 나 괜히 물어봤어. 그렇게 수준을 낮춰보시면 됩니까? 항상 제가 낮춰볼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항상 모든 그 역량을 투입해서 항상 그러한 비상시의 준비는 다 하는 거죠. 아 준비는 다 돼 있다. 준비는 다 돼 있죠. 핀만 뽑으면 이제 터트리는 겁니까?
터트려서 되겠습니까? 포위 작전이었죠. 자 어쨌든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중앙당에서 저희가 오늘 요 녹화를 하는 오늘 3월 11일 장동혁 사무총장이 어쨌든 지역 민심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제가 기사 나온 걸 잠깐 보니까 이 전략공천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공관위가 후보자를 낼 때 본선 경쟁력,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연고 등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총선을 준비해왔고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선택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탈당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한 분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설득에 나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하나만한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생각일 뿐이고, 예, 예. 저는 거기에 관심 없고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읽으면서도. 예. 아니 뭐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고민했다고 하면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수습으로 와서 설명은 해줘야죠. 저한테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저는 당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당원들과 도민들에게 설명을 갑지역 특히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설명도 없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함량이 좀 부족하다. 수습할 의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수습의 의지가 없다. 모양만 갖추려는 거 아니냐. 그냥 제주도 내가 왔다는 거 사진만 찍으러 왔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사진만은 아니고요. 동영상도 찍겠죠. 아 동영상도 찍고 기사도 남기고. 기사도 남기고. 야, 참 그렇네요. 이런 하나마나한 발걸음을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짧게 원포인트만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지금 45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요 상황이 또 이번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양태로 전개가 될지 사실 오늘 녹화한 거를 내일 또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이게 또 모레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귀포 지역에서도 우리 자꾸 우리가 입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사이에 고발전 하는 거 보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 갑 지역에서는 우리 예비 후보들 간에 일어난 그 흑색선전 마타도 뭐 이런 뭐 우리는 외래가 짧아서 하여튼 뭐 이런 부적절한 공격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그러대요. 영어가 짧아가고. 아이고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민이 한 사람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정책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총선 나오겠다고 하는 후보들 보면 스스로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안 돼 있어요. 네, 뭐가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출산 영웅법인가 뭐 이런 황당한 법을 만들어 공약한 후보도 있던데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정책 이해도가 그만큼 떨어졌다. 정책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제주도 우리 농어촌 물류비 문제 우리 오랜 수건이잖아요. 물류비를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 자금 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 항구적으로 하려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 후보들 다 모여놓고 토론하면 잘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랑 하면 정책 이해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상관없이 국회의원 정도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라면 좀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다음에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세워달라.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가 항상 서귀포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거 미리 얘기해놔야지 훔쳐갈지도 모르겠어. 예를 들면 모슬포의 군부대 왜 가당치도 않은 군사공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없는 걸 외치면서 지금 몇십 년째 그렇게 활용도가 없는 모슬포
군사 기지는 왜 이전하라고 요구를 안 하, 이전하겠다고 나서지 않는지. 평화대공연 하면서 저기 난들어 거기에 원래 토지주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에 대한 합법적으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왜 고민을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고민 끝에 그것도 접목이 돼서 공약을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도민을 위한 예. 이런 공약들이 아니더라. 응. 기껏해야 물류비 지원을 조금 더 받겠다, 택배비를 조금 더 받겠다, 이런 거 갖고는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동을 걸 수 없어요. 예. 적어도 시동은 걸어야 되거든요. 시동 걸어놔야 된다. 국회의원 역할이 시동입니다. 네, 그걸 네. 이룰 수는 없어요. 4년 임기 끝나는데. 이루는 건 행정의 역할이다. 네, 시동만 걸어놓으면 안 돼요. 시동. 알겠습니다. 시동 걸 줄을 잘 몰라요. 예. 지금 기존에 저 국민의힘 저 민주당 그 총선 주자들을 보면 맨날 옛날에 했었던 거 쓰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후보 자질만을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뭐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뭐 도의원이 꺼내는 정책도 꺼내놓고 도지사 꺼낼 정책도 꺼내놓고 어디서 낯익은 것들은 막 꺼내놓고 도도르표로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도 그렇게 꺼내놓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하고 잠깐 표를 줄 수 있는 정책,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정치와 선거만 하려는 게 돼 있다 보니 이 진짜로 해야 될 롤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거죠.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 국가기관 등등등 함께해서 각자 이해 단체들이 결합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러면서 정책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듣기 좋은 현상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표만 얻으면 그 다음은 4년 지나면 내가 뭔 공약을 해서 공약 이행률이 뭔지는 그때 책자 그 막 먼지 쌓인 책자를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 정치라는 거죠. 특히 이번 총선은 정말 제주도가 재밌는 게 정책이란 게 단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딱 공천 파열음만 있고 공천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언론 전공이라서 뭐 언론을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자꾸 이렇게 갈등지향적이고 경성적인 이런 언론들을 지향하지 말고 좀 대안지향적인 이 사람이 진짜 그거 할 만한 능력이나 뭐 대안은 가질 만한 사람인지 어디 골방에서 그 누가 책 몇 권 읽고 정리해 놓은 거 나와가지고 암기해서 토론하면서 정책 임내 떠드는 건지 이 정도쯤은 언론에서 충분히 검토 일일이 팩트 체크는 못하겠지만 언론 내부의 지역 언론 내부에서는 충분히 그게 대충 가능한데 그러면 대안들을 도민들한테 주면 난 지금부터라도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충분히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다. 지금 완전히 선거 때까지 공천 파열음으로 끝나버리면 도민들은 결국 연예인 누구 하나 찍고 그렇죠. 뭐 괜당 하나 찍고 누가 부탁받아서 하나 찍는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양당 다 좀 자기 색깔들을 명확히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이 공천 파열음 때문에 진보적인 녹색정의당이나 요쪽 공약마저도 지금 다 묻혀버리는 거야.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들 다 국민들이 이 녹색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세력들이 선거 공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슈들을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득을 하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요것마저도 개싸움에 다 묻혀버리는 안 안 들리는 맞습니다. 그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 맞습니다. 이 귀한 선거 기간에
도민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싸움 구경할 시간을 줘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자질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기타 등등 모든 환경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뭐 정당 공천이 다른 총선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딱 끝나고 보니까 이제 진짜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30일 동안 유권자들이 이 선거판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두 분께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 얘기를 하셨고 또 정책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선거 앞두고 변정소에서 뭐 물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요 후보별 그 공약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뭐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야 이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좀 취재도 해보고 요런 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좋습니다. 두 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 말씀 더 네 드려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우리 이제 방송 토론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역 현안을 잘 아는 패널을 함께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후보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하. 패널로 예.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좌용진님을. 거기에 한 가지 더 저는 그 굉장히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저는 그 뭐 모든 정책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잖아요 후보가. 예. 그럼 최소한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암기하고 나오면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자료 없는 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처럼 스탠딩 토론하든 아하. 이 앞에 자료 없이 그렇죠. 둘이 단 큰 주제는 주는 거죠. 뭐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큰 주제 2개 정도를 가지고 둘이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 좋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보일 것이다. 그거 한 2번만 하면. 저는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예비 후보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그 공천 신청할 때까지 경선 전까지 후보 마감하고 나서 경선 전까지 토론을 최소한 3-4번은 해야 정당별로. 네, 맞습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좀 이 알지. 예비 후보가 어떤 그래야 뭐 경선에서 이 사람 그래도- 공천을 줘도 될지 말지를 그렇게 이거 했으면 우리 우윤택 교수님께서 후보가 됐겠죠. 또 그렇게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십니까? 그게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 변정소 다음부터는요. 아무튼 이제 그 뭐 지역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든 아니면 이제 뭐 정당별 후보로 얘기를 하든 어쨌든 요 공약 얘기에 대해서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제 두 분께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수와 진보의 정치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 요런 얘기도 저희가 좀 대안적으로 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굉장히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저 좌용진님의 여러 또 이 그 정치적인 변화도 좀 있으셨고 요즘 아픔도 있으셨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 또 이제 함께 변정소를 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떤 결정이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뭐 밑에 댓글들 응원의 댓글도 좋고 뭐 심판의 댓글도 좋고 조롱의 댓글도 좋고 많이 좋습니다. 아무튼 많이 달아주시고 건전한 비판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변두리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7회 스페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 보다 뜻깊고 보다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먼저 쳐봤는데 혼자.